네, 어제는 시카고 경제클럽에서 파월이 연설한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연준 풋은 당분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오히려 트럼프라든지 재무부 위주의 경기 부양 이런 쪽으로 기대를 하는 게 더 시기적으로 빠를 수 있다라는 내용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 파월이 좀 명확하게 선을 긋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연준발 부양 기대는 당분간 좀 접어야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사회자가 직접적으로 물어봤죠. 주식시장이 폭락하게 되면 연준이 개입할 것이냐, 직접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연준의 첫마디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했고요. 사실 시장에서 왜 연준 풋을 기대를 했냐면 파이낸셜 타임즈가 4월 11일 정도에 보도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 연준은 필요하다면 시장을 언제든지 안정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보도 내용이었는데, 이게 한마디로 이른바 연준 풋에 대해서 기대감을 상당히 갖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어제 파월의 이런 발언이 이런 시장의 시각과 기대가 조금 차이가 있다, 이 점을 좀 강조하면서 크게 시장이 하락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선을 좀 분명하게 그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너무나 명확하게 시장 흐름이 구분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파월이 발언을 시작한 게 오후 1시였거든요. 동부시간 기준으로 오후 1시였는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지수가 하락하긴 했었으나 그렇게 큰 폭은 아니었습니다. S&P 500 지수가 1% 남짓이었죠. 어느 정도 매도세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던 그런 구간이었는데 파월이 등장을 했고 시장에 개입할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 이런 식의 내용을 내비치면서 시장 분위기가 반전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시장이 기대했던 연준 풋에 대한 부양 기대가 상당히 후퇴한 그런 내용이었고, 이후에 시장 자체가 매도 압력을 상당히 키웠죠. 그러면서 결국 하락폭을 확대한 모습으로 이어졌습니다. 나스닥 기준으로 3%가 넘는 하락이 나오기도 했고요. 파월 의장의 발언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관세에 대한 영향이었죠. 관세의 경제적 영향은 예상보다 클 수 있다. 지금 보게 되면 관세의 경제적 영향이 예상보다 크다라고 얘기한 얘기 자체가 관세 이슈가 단순히 공급망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실질적인 경기 위축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라고 시사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금리 인하에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게 연준의 스탠스인데, 이런 상황에서 관세로 인해서 시장이 생각하던 것만큼 완화적인 통화 정책으로 전환될 수가 없다. 물가가 높아졌기 때문에 빠르게 금리 인하할 수 있는 그 시기가 더 뒤로 늦춰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일단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관세가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관세가 예상보다 큰 규모의 관세죠. 고물가를 불러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차치하더라도 더 나아가서 저성장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마디로 경기 둔화를 얘기를 한 것이죠. 파월이, 그것도 연준 의장이 직접 경기 둔화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관세 이슈가 실질적인 경기 위축까지도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확대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고, 파월 의장이 그 자리에서 경기 침체 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못한다는 것이죠. 저성장, 경기 둔화를 언급했다라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사실 지금 트럼프 정부가 정책 변화를 하고 있는 게 이 관세뿐만 아니라 이제 이민 정책도 있고 재정 정책까지도 있잖아요. 뒷부분에 감세라든지 규제 완화 등도 있긴 하겠지만 여러 가지 정책 변화가 맞물려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불확실하다, 이런 내용을 다시 한번 파월이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살펴본 뉴욕 연은의 소비자 서베이 결과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뉴욕 연은 기대 인플레이션을 보고 언급하듯이 얘기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파월이 직접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관세 때문에 높아진 모습을 언급을 했지만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그나마 안정적인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을 직접적으로 거론을 했고, 그만큼 파월조차도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는 거,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파월 의장의 내용을 쭉 보면서 결국에는 물가 때문에 금리 인하를 빨리 할 수가 없다, 이 내용을 언급한 것 같고요. 결국 기준금리는 지금 내렸죠. 100bp 내렸지만 지금은 잠시 멈춤 상태가 이어지고 있지만 사실 실물 경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건 기준금리보다는 10년물 시장금리가 되겠죠. 근데 다만 시장금리가 재차 4.4% 부근까지 상승했다라는 점을 놓고 보면 지금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는 사실
사실상 보험성 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시장 금리가 다시 상승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실물 경제에 미치는 부담은 달라진 게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더 나아가서 관세로 인해서 고용과 물가가 모두 불확실해졌다라고 언급한 파월의 내용을 또 보면서 한마디로 연준은 물가에 초점을 맞춰서 통화 정책을 운영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즉 데이터 디펜던트를 하겠다는 내용인데 지표를 보고 결정하겠다라는 뜻이죠. 근데 사실 이 말은 과거처럼 침체를 확인한 후에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의미와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떨어져야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계속 고집을 한 건데 이렇다면 매번 반복이 되던 금리 인하 시기를 제때 놓쳐서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내리고 더 빨리 내려야 하는 한마디로 리세션 컷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저는 그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었고요. 사실 많은 경제학자들과는 달리 실제 관세의 요인은 디플레이션 영향이 더 크다. 제가 이렇게 늘 말씀을 드리고 있고 어제 소매 판매 데이터도 나왔습니다. 시장에서는 생각보다 잘 나와서 아직 경기 우려가 그렇게 심각할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시면 미국 3월 소매 판매가 전월비 1.4% 증가를 했습니다. 시장 예상이 1.3이었고요. 전월달이 0.2였으니까 이를 모두 상회를 했죠. 사실 이런 흐름 자체가 YOY 4.6% 증가고 YTD도 4.1% 증가입니다. 전반적으로 미국 소매 판매가 생각보다 미국 경기를 우려할 정도로 데이터가 나온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4월 관세 부과가 직접 단행되기 전에 나타났던 이런 사재기 현상으로 충분히 분석이 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소매 판매 개정된 데이터 좀 보시게 되면 사실 직전달 데이터는 크게 변함이 없었고 1월달 수치도 소폭 상향 수정이 되었죠. 물론 최초에 나왔던 속보치에 비해서는 더 하향 조정이 되었지만 두 번째보다는 소폭 상향 수정이 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련된 소매 판매가 전월비 5.3% 증가를 했고요. 따라서 관세 부과 전에 아무래도 소비를 앞당기는 그런 사재기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미래 소비를 땡겨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소비가 많이 약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3월 소매 판매 같은 경우 시장에 영향이 크진 않았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관세 부과 전 사재기 현상으로 봤기 때문에 크게 증가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의미 있게 반영하진 않았죠. 디테일로 사실 소매 판매 중에서도 서비스 항목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음식점과 주점, 외식 서비스가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도 함께 증가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서비스 항목이 늘어난 것은 단순히 사재기 효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미국 경기가, 미국 소비가 생각보다 그렇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이 항목을 갖고 이렇게 과대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음식점, 주점, 외식 서비스죠. 소매 판매에 있어서 유일한 서비스 항목입니다. 이 흐름을 YOY와 MOM으로 살펴봤는데 지금 최근 흐름 보시면 물론 증가하긴 했으나 장기 시계열로 보게 될 경우 지금의 반등이 그렇게 의미 있을 정도의 흐름을 가져온 건 아닙니다. 오히려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그런 변동성 구간으로 충분히 볼 수가 있고 게다가 YY 흐름에서는 연말과 1월 달에 반짝 반등하는 이런 흐름이 매번 반복이 됐다 말씀을 드렸었죠. 오히려 이런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이 반등폭은 오히려 저조할 정도로 소비가 위축되어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확대해서 MOM으로 보시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유일한 외식 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 서비스 항목의 흐름이 3월달 1.77% 증가하긴 했으나 보시면 21년 1월달부터 2월달과 3월달에 이렇게 튀는 계절성 효과가 매번 반복이 됐었어요. 따라서 지금의 이런 일시적인 변화를 미국 경기의 강한 면모로 해석되기에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게다가 이런 부분을 차치하고 보더라도 이 정도의 MOM 변화를 갖고 아직은 큰 모멘텀이 전환됐다라고 해석되기에도 좀 무리가 있습니다. 보시면 과거 2월달, 3월달 이렇게 반짝 급증하는 그런 계절성 효과가 매년 반복됐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게 아무래도 MOM 변화이기 때문에 연말 계절 효과와 맞물려서 결국에는 월별 변동성이 커졌다. 이런 의미로 충분히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매 판매를 분석할 때 헤드라인 자체도 컨센을 상회했고 전반적으로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강한 면모, 견고한 모습이 유지되고 있다. 소매 판매 유일하게 서비스 항목도 지금 직전달 대비 1.77% 증가했다.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추세와 계절 효과를 놓고
분석을 해보면 좀 다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다.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한마디로 3월달 소매 판매는 관세 부과전에 소비를 서두르는 모습이 분명히 확인이 됐고, 일부 서비스 항목 같은 경우는 계절 효과의 이런 일시적인 변동성 구간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놓고 미국 경기가 소비가 견고하거나 아직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단언하기에는 좀 이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연준 풋에 대한 기대감이 빠르게 상실되면서 결국 얼마나 연준이 신속하게 통화 완화를 나설 건지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게 사실인데, 연준 풋이 없다라고 파월이 언급을 하면서 뭐 이런 하락폭을 키우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지금 미국 경기는 경기 하강 사이클에 접어들고 진행 중에 있죠. 컨퍼런스 보드가 조사하는 경기 선행 지수는 이미 계속 하락 추세에 있고, OECD가 얘기하는 경기 선행 지수는 계속 상승 추세에 있었으나 이마저도 정체되고 재차 피크아웃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죠. 디테일한 내용은 제가 경기 선행 지수를 분석할 때 차트로 말씀을 드릴 테고, OECD의 경기 선행 지수는 주가 지수가 균등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생각만큼 주가 변동과 그 흐름 자체가 유사하게 흘러갑니다. 따라서 그런 컨퍼런스 보드와 OECD가 다른 양상을 나타내는 것 좀 이해를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마디로 고용시장도 지금 실업률이 급격하게 높아지기 시작하는 그 임계치에 지금 달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베버리지 곡선상 제 구인율로 4.5%를 하회하게 되면 급격하게 실업률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런 전반적인 모든 것을 보더라도 미국 경기는 지금 하방 압력을 받고 있고 경기 하강 사이클에 들어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어제 소매 판매의 흐름 하나를 보고 미국 경기를 견고하게만 보게 되면 조금 거리감이 있을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결국 이런 연준의 스탠스를 정리를 해보면 과거처럼 시기를 놓쳐서 또 빠르게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리세션 컷에 대한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졌다. 저는 그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